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학생과 교사에게는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함께 동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다가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학교 민주시민교육법의 제정 필요성과 내용인데 오동석 교수님 발제에 있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는 상당한 정도 공론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회에서의 입법이 제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지향하는 바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과 교사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저는 함께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16살로 그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왜 16살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유권자로서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시민사회 내지는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의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수용해서 집행하는 행정기관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동원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지향하는 바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을 양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의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40살 이상이 넘어야지만 대통령이 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 가입도 선거권 연령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며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리더를 잘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지만 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공공의 어떤 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부칙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지는 해당 법을 별도로 개정하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질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발제를 했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분해초등학교 교사 구소희입니다. 네, 그 초등학교 1학년 사례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1학년 아이를 지도를 했을 때였는데요. 학급에 유난히 부산스러운 학생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 계속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어요.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인성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속 네 알겠어요만 대답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랑 얘기할 때는요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네 하고 말해야지 그걸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어쩌면 성인들의 필요나 당위에 의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어리고 미성숙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그것이 사실 교육의 대상자로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인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시민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느냐 다양한 접근이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종 중 공감, 감정 인식하고 관계, 그리고 연결, 의사소통의 기술,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름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초반에 학급 세우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학급 세우기를 해서 어떤 반을 원하는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이 투명한 그 막이 아이들에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붙임 종이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업 중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내는 작은 목소리라도 그것들이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친구들이 들어주고 그것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경험을 통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효능감을 준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하기보다는 온전한 시민 교육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하는가, 민주시민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아이들이 어려 보이고 아이들이 내는 의견이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완전함보다는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 선생님 저기 학급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했는가,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명현중학교 도덕교사 김성희입니다. 저는 이제 책 읽는 도덕 시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진행한 백인 토론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도덕 교과서가 너무 답정너인 거예요. 정답이 너무 가득해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아이들과 비판적으로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주제를 이제 수업 주제에 따라서 책을 정해서 읽었고요. 한 학기에 한 권. 책을 읽고 자기에게 생긴 질문 2가지를 가지고 모둠으로 모여서 이제 모둠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둠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가장 의미 있거나 어려워서 해결이 안 된 그런 질문을 전체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모둠 활동지이고요.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작년에는 아이들의 등교가 너무 적어서 그림책을 읽었고요. 이제 섬 사람들이 그 섬에 온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그 혐오와 차별의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이걸로 인권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 읽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표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말하기에 관심이 생겨서 모두 똑같이 대화하는 이런 서클의 방식을 이제 수업 시간에 했고요. 자유를 배울 때 같이 학급 약속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어느 반에서는 3초 역지사지 이렇게 약속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할 때는 실제로 그때 점심시간에 교실에 컴퓨터 좀 쓰면 안 되냐, 음악을 듣고 싶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이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이제 컴퓨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시간도 어기고 뭐 쓰고 싶은 사람이 다 쓰고 그래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글쓰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업을 넘어서서 학교 자치로도 연결했습니다. 가장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는 제가 학교 규칙을 이제 조회 시간에 얘기할 때 어떤 학생이 쌤 이거 우리가 언제 정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저의 수업 제목이 책 읽는 도덕 시간 이야기였는데요. 이 마지막 장은 어젯밤에 완성을 했어요.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이라는 개념을 만났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시민이라는 것,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또 좋은 시민이 되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제목은 시민을 만난 도덕 시간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대표님의 네, 나는 누구인가 네, 학부모님이십니다. 네, 발표 듣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학교자치 부모 실현연대 공동대표 김주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선생님들 말씀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여기만 있으면 되게 행복하네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모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참 느껴지고요. 선거 관련해서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치러지고 지방선거, 구현선거, 뭐 대통령 선거 또 내년에 또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항상 학교에서 선거 얘기로만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눴어도 아마 그 10년 후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선거 전문가들이 돼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굴 찍어야 될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지, 이게 투표의 소중함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워갖고 나왔을 텐데 선생님들한테 그 말을 못하게 재갈을 딱 물려버렸단 말이죠. 정당 투표는 하게 하면서 선거 얘기는, 정치 얘기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교육은 수준이 높아서 대학생을 가는 수준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대학 4년제를 나왔는데 선거에서 누구를 투표하고 지지해야 할지 투표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사실은 특히 20, 30대 젊은 친구들일수록 더 낮습니다. 그건 사실 부모들의,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게끔 계속 그런 교육을 시켜왔던 거죠. 예.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기를 가정에서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 국가에서 교육으로, 공교육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커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달라질지는 너무 행복하고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입을 물리고 학부모들이 그냥 학교로 아이들을 다 보내고 부모들의 삶은 따로 구분해서 사는 것처럼 계속 해서 이렇게 각자의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는 만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작지만 동네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빌라 뭐 위아래 사람들한테 이런 거 같이 해나가자고 얘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토론자로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김기태 선생님이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영웅을 만들지 말자. 좀 평범한 선생님도 좀 학급 자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가 요지입니다. HR 시간이 있었습니다. HR 시간. 근데 지금 HR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졌냐면 당연히 주 5일제도 들어갔겠지만 주 5일제가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된다는 것을 학급 시간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교육법, 각종 교육법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어떤 고려 없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여러 법조안, 방금 오동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조안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조율 없이 학급 자치를 일단 없애기 시작한 거죠. 저는 초등학교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그런 교육 과정을 여러 선생님들 생각으로 통합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매년 반영하면서 현장의 교육 과정을 융합적으로 실생활에 가깝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다른 주변 선생님들도 영향을 받고 이게 역동적 생태계 아닐까요? 근데 중학교는 학급 자치는 죽었습니다. 굳이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스카이캐슬 찍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좋았던 친구들이 점점 괴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지금 20대에 오는 현상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선호는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의하는 게 좋다. 아니면 시간이 좀 짧고 효율적인 학급 운영을 선생님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뭐 팽팽하게 나왔다. 제 수업 시간, 저는 참고로 사회교사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있는데요. 그 시간 중에 1시간 또 짜가지고 이제는 하고 싶은 학급 활동을 잘 알겠다. 포스트잇으로 이제 다 적어봤고 그거를 부서별로 만든다면 어떤 부서를 만들 수 있을까 취업해가지고 관심 부서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문예부라는 이름을 단 아이들이 한 7명 지원해 준 거죠.
저는 옛날에는 그럼 없었는가? 옛날에 제가 참고했던 지금은 절판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참고했습니다. 2005년에 수도권 학생생활연구회 학급 운영분과 함성. 지금은 씨가 말랐습니다. 굳이 학급 운영 사례가 있다면 만기 칠남처럼 담임 선생님께 다 챙겨주는, 뭐 아니면 쥐어짜야 되는, 영웅들이 나와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서울시 교육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해보자. 월 2회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이 목소리가 나와서 반갑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학급 자치 길라잡이 올해 나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학급 자치가 나왔습니다. 학생 자치, 정교 학생 자치 아닙니다. 친구들의 상황도 알게 되고 마음 나눔도 하게 되니까 소속감이 생기고 공동체 사랑하게 돼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시간을 순수한 학급 시간을 달라. 언제까지 개문발차해야 될까요? 묘기운전 그만해야 됩니다. 예, 묘기운전 그만하고 뭐 열심히 한 사례는 나올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함께 묘기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제반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사는 마음이 복잡하지만 투사와 성자는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생활교수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도 화성시 예솔초등학교에서 영어 전담교사를 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묘기운전 맞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현장 교사이지만 교사들이 정말 민주시민교육 저는 대한민국 50만 교사가 이 민주시민교육 교원 노동조합 만들면 다 찬성해 주시고 가입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무심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김규태 선생님, 전국 사회과 교사 모임 연구국장 김규태 선생님께서 좀 의견을 먼저 주시기를 청해 봅니다. 저는 이제 민주시민교육법이 나온다면 뭐 현장에 제 생각을 말한다면 왜 이렇게 교사 문화가 냉소적으로 바뀌고 냉소로 떨어져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왜 무기력함일까? 또 일반 교사, 중립적인 교사 아니면 뭐 좀 바빠서 보고 있는 교사도 지지하다가 점점 생태계가 교사 생태계 참여하는 생태계의 교사들이 넓혀질 거라 봅니다. 일단은 그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도 지식되게 만드는 구조. 그래서 저는 뭐 교사의 정치적 자유, 뭐 좋게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 뭐 7조 그런 거 없애고 자율권, 교육권 자율권을 달라 주시면 또 견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관리자분의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잘 견제할 수준까지 교사 평교사의 그런 교육과정 자율권이나 등등을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좀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될 것 같다. 그 재량권을 선생님들한테 부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엔 굉장히 사실은 소외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학교도 뭐 학급 자치회 시간이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한 1년에 2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매월 학급 자치회의를 넣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비밀은 공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올해 이제 민주학교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했고요. 1학기 마지막 회의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기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옆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반에 있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톡을 한 거죠. 선생님 우리 같이 회의해요. 이렇게 회의 시간이었으니 예정된 회의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그 교실에서 그래서 같이 가정과 교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뭉클했어요. 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도 회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회의의 중요함을 알고 있구나. 마지막인데 같이 선생님 회의해요.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이거 민주시민 교육을 법과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식의 확산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라고 할 때 사실 어떤 게 선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식의 확산이 다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전제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것은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 학생들의 경험, 학부모들에 대한 경험이고요.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던 그런 경험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경험을 가질 기회를 가졌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해주지 않고 나중에 나이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현명하게 완벽하게 선택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너는 왜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냐라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급 자치, 학교 자치를 좀 더 확대하고 학생들이 좀 더 주권자로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각종 법령으로 들어오는 그런 교육들은 교육과정 내로 통합시키는 것이 온당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 자치 시간, 학교 자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연구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아까 처벌 조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벌 조항 대신에 오히려 면책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이익 금지.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교사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가능한 것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 의해서 어쨌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어쨌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들. 그래서 정말 명시적인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 면책 내지는 불이익 금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학령 인구의 감축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교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교사들에게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필요한 어쨌든 연수와 교육, 연구가 있게 되고 또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좀 마음을 바꾸고 입법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시작의 어떤 운동적인 어떤 측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교 국가, 조선과 같은 유교 국가에서는 유학을 제일 중요하게 가리킵니다. 충효. 왜냐하면은 유교 국가가 잘 운영되려면은 유교의 뜻을 잘 알고 예의를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으면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 넌 감옥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배웠어? 아니요. 그럼 뭐 배웠어? 도덕하고 사회 배웠어. 이래요. 근데 감옥이 민주시민 감옥이 딱 생기면 배웠어? 네, 민주시민 감옥 배웠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면 난 민주시민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이거 어느 정도 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목을 법제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 따로 또 현장 따로 또 사회 따로 가정 따로 이것이 아닌 이런 것들을 엮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법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은 수동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앞으로 좀 더 능동적인 시민을 길러낸다는 방향으로서 전환해 나가고 좀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